안녕하십니까. 해커스 자격증 정기기사 필기 합격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직업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개인적인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요. 사회의 구성원과 유대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즉 돈, 금전적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 끝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분야가 바로 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전기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그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 어떤 과정,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격증을 준비함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왜 전기기사를 따야 하느냐?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다 보니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공무원 및 공기업이 됩니다. 엄청난 경쟁률이죠.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산점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때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공무원 시험 및 공기업 시험에서 일정 부분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죠. 가산점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과장 또는 전기시설과장 분야도 또는 그 분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안정적인 분야일 수도 있죠. 그럼 이런 안정적인 분야에 자격증이 있게 되면 더 수월하게 진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적으로도 전기 쪽에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많은 선배님, 후배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쪽 분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면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해야 될 전기기사 자격증은 1년에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총 4회를 실시합니다. 이 4번의 시험은 전기기사 쪽에 전기 파트 쪽의 자격증은 크게 두 가지 분야가 되는데, 하나는 전기기사, 하나는 전기공사기사. 물론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이때 1회, 2회, 3회는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시험이 시행이 되고요. 1회, 2회, 4회는 전기공사기사 및 전기공사산업기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필요한 자격증이 어떤 것인지 먼저 결정하시고 그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서 시험을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회 시험은 필기시험이 3월 첫 주에 시작이 되게 되고요. 필기시험 후 대략 6주 정도 후에 실기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2회, 3회, 4회는 대략적인 것입니다만 4월, 8월, 9월에 필기시험이 있고 대략 6주 정도 후에 실기시험을 진행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시 자격입니다. 아무나 전기기사 자격증에 응시를 하고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응시를 해서 합격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응시 자격이 되지 않으면 취소가 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이 응시를 할 수 있느냐?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로 구분을 했는데 전기기사 부분은 대졸 또는 졸업예정자, 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전기산업기사는 전문대졸 또는 졸업예정자,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가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전기기사 파트의 경우는 3년제 졸, 그 다음에 실무경력 1년, 2년제 졸, 실무경력 2년, 산업기사 수준 훈련과정 이수 플러스 실무경력 2년. 결국에 4년이란 시간 동안 공부를 했던지 실무 경력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요건이 만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 유사 분야, 다른 종목 기사, 즉 전기 분야와 유사한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응시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사도 동일 분야, 다른 종목 산업기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상황들을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순수 경력자, 즉 공부를 하는 기간이 아닌 실제로 근무 경력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무 경력 4년, 동일 유사 분야, 실무 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그래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 6개년 접수자 추이, 최근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시험을 봐왔느냐, 흐름을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점점점 응시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고자 알아보는 과정에서 전기 분야만큼 나이가 들어서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기에 전기 분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최근에 시험 합격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보통 실기시험 합격률은 한 30% 정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적으면 한 20% 정도 잡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필기시험은 그 합격률에 부합되고 있습니다만 실기시험은 등락폭이 좀 크죠. 변화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합격률을 좀 높게 잡힐 때, 합격률이 높게 잡힐 때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기시험은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산업기사에선 제어공학이 제외되고 회로이론만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이렇게 5과목. 그래서 객관식, 사지, 택일형 설정하고 정해진 건 과목당 30분 설정합니다. 그 다음 과목당 20문제. 그럼 총 몇 문제가 되겠습니까? 100문제. 그래서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평균 점수 60점 이상. 이 말의 의미는 100문제니까 한 문제당 1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총 합이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다. 단 40점 미만으로 맞는 과락이라는 형태의 과목이 없을 때 필기시험 합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필기시험 합격을 하시고 소정의 자격 검증을 하신 다음 실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필답형 형태로 설정을 해서 아는 것을 쓰거나 계산 문제를 풀이 과정을 써주거나 하면서 응시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전기기사는 2시간 30분, 전기산업기사는 2시간 동안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당연히 합격이 되는 것이죠. 필기시험 합격을 위한 효율적인 학습 전략. 우리가 시간이 많지가 않지요. 자격증은 취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적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부분입니다. 최근 연도까지 출제된 정확한 문제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이다 보니 기출문제가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대략 100% 기준으로 기출문제가 70에서 한 75% 정도. 그 다음 새로 나온 유형 또는 기존 문제가 변형된 게 대략 25%에서 3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출문제가 언제 몇 번 정도 출제가 됐는지, 즉 출제가 많이 된 문제일수록 앞으로 또 출제될 확률이 높다. 그러게 데이터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출제됐던 게 어떤 거냐. 그게 곧 중요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문제들은 반드시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실 수 있으셔야 되겠네요. 두 번째로 절대평가 시험의 특징을 고려한 준비. 상대평가가 아니다. 절대평가다. 즉
소정의 점수 60점만 넘기면 합격이다라는 거죠. 90점,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특정 과목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어느 부분은 공부하기 좀 수월하고 어느 부분은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랬을 때 공부하기 어려운 걸 반드시 해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5과목 합쳐서 60점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암기가 잘한다, 또는 자기는 계산을 잘한다, 자기만의 어떤 특성이 있죠. 그 특성을 고려해서 상황에 따라선 특정 과목에서 고득점을 맞고 자기가 좀 접근하기 어려운 과목에서는 과락만 피하는 형태로 결국 합산해서 60점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사 및 산업기사 시험의 경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는 기사 시험 본다, 나는 산업기사 시험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기사 보는데 산업기사도 해야 되느냐, 나는 산업기사 보는데 기사도 해야 되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두 시험은 사실 좀 달라요. 물론 60점만 넘긴다, 고로 어려운 문제는 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요, 기사 및 산업기사 시험의 난이도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기사 쪽 기출문제를,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산업기사 쪽 기출문제를 푸시는 게 더 효율적이죠. 그러다 보니 기사 시험과 산업기사 시험의 어떤 문제의 어떤 의미, 출제되는 방향을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네 번째 항목입니다. 네, 여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는 일을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학과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쁘죠. 그랬을 때 자격증 시험에 올인할 수가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 거냐? 자격증 시험에서는 많은 내용을 암기를 해줘야 돼요. 암기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물론 천재들은 한 번 딱 보면 외워진다지만 일반 사람들은 한 번 보면 절대 안 외워지죠.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밥 먹으면서도 한번 보고, 대중교통, 버스를 타면서도 한번 보고, 지하철을 타면서도 한번 보면서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봐주시는 게 머릿속에 기억도 오래 남고 암기도 효과적으로 잘 돼요. 그리고 그런 시간에 공부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밤에 충분히 수면을 취하실 수가 있고요. 휴식이 없이 무한정 달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여러 번 읽어준다, 즉 다독을 통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자 습관이라 할 수 있죠. 다섯 번째, 자신감과 절실함입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하죠. 실제로도 학원에서 수업을 했을 때 또는 상담을 했을 때 저 어느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난 어디에 지금 자격증을 누군가 가지고 오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 조건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 금방금방 따십니다. 즉 자격증이 왜 필요하고 그 자격증을 어디다 써먹을 것인지 정확하고 명확한 어떤 목표의식, 절실함이 있으시면요, 옆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 5, 6번 봐야 될 걸 한 2, 3번만 보더라도 외워지고요. 그런 절실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절실함과 함께 나는 합격할 수 있다, 나는 외울 수 있다, 나는 못하지 않는다 라는 자신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항목들이 조합이 될 때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겠느냐,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수강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 베스트 5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공자인데 취득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다른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전기 쪽으로 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내놓으시는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거에 지금처럼 자격증 응시 자격이 강화되기 전에는 다른 과 학생들도 정기 자격증 시험을 바로 응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수업을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술학과 학생하고 전기공학과 학생하고 같이 수업을 들었던 거죠. 그랬을 때 누가 더 빨리 합격했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 자체가 미술학과 학생이 더 빨리 합격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거예요. 전기공학과 학생이 왜 더 빨리 합격하지 않고 미술학과 학생이 더 빨리 합격을 했을 것이냐? 미술학과 학생은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강사들이 이제 짚어주는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전기공학과 학생은 사전 지식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거랑 자꾸 비교를 해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 연구를 하죠. 여러분, 자격증을 빨리 취득하시려면 연구가 아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시는 게 좋은 거예요. 저를 비롯해 많은 강사들은 여러분들의 자격증을 쉽고 짧고 그쵸?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니까요. 그러므로 수업에서 강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을 해 주시면 비전공자 분이라 하더라도 또는 연령대가 높은 분이라 하더라도 자격증 취득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수업 진행 방향을 충분히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출문제를 몇 개년을 풀어야 할까요? 기출문제만 암기하면 합격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기출문제만 외워서 합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문제가 모두 과거에 다 출제됐던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출문제만 외워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기출문제 출제 비중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있던 문제, 즉 기출문제를 외워서 시험장을 갔을 때 그 출제된 문제를 반드시 다 맞춰줘야. 왜? 새로 나오는 유형이나 변형된 유형이 한 25%에서 30% 정도 되니까 다 외워서 가서 외운 거 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다 집어내야 60점, 70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되도록이면 기출문제만 다 외워서 시험장 가시는 걸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출문제만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분들은 3년치만 외우면 되느냐, 심지어 어떤 분들은 1년치만 외우면 되느냐 이러시는데 그건 안 되고요. 최소 5년, 저는 여러분들께 7년을 권해드립니다. 적어도 7년 정도의 기출문제는 외우셔야 어떻게 시험에 한번 들이밀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7년치 기출문제면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봐주시고, 그런데 되도록이면 기출문제 외우는 건 안 하시는 것으로. 그런데 혹시라도 시험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 또는 나는 내용 설명이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들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은 이 방법을 선택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몇 년 이상요? 7년 이상은 해주셔야 합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유가 더 있으면 10년 이상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거고요. 그걸 여러분들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몇 년이요? 일반 사람들은 5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 7년 이상은 해주셔야 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고 돼 있어요. 시험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시험이 멀리 있을 때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이 멀리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이용하든 학교 과정을 통해서든 또는 교재를 통해서든 혼자 나름대로 공부를 쭉 진행해 오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공부를 쭉 진행해 오실 때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 중요한 문제를 체크하고 메모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정리한 노트와 메모를 이용하는데 이게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돼요. 시험이 막상 가까워지게 되면
뭘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빠졌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요,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데이터를 쭉 쌓아 오시는 게 필요하고,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공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나는 메모나 노트 정리한 게 없다 싶으시면 교재에 달라붙어 있는 요점 정리집, 인터넷에 돌고 있는 요점 정리집을 이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평상시 문제풀이 할 때 문제를 구분하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 교재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교재에 100문제가 있다. 1번부터 100번까지 그걸 다 푼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문제를 풀면서 선별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못 푸는 문제, 또는 굳이 이것까지 풀을 필요는 없다. 왜? 난 60점만 넘기면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 어렵다. 과감하게 X를 크게 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아예 빼버릴 것과 내가 해야 될 것을 구분해 놓으시면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시간도 줄이고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효과를 또는 공부 방법을 잘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시험이 멀리 있을 때, 준비할 때 정리, 메모, 체크가 중요하죠. 그게 없다면 요점 정리집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실기시험을 한 번에 합격해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효과적인가요? 실기시험은 생뚱맞은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필기시험을 바탕으로 실기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기시험 문제를 쭉 분석을 하게 되면 대략 50% 정도는 필기시험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내거나 필기시험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근간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므로 필기시험 준비할 때 중간중간에 실기시험과 연관되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실기시험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이 계산 문제가 힘드신 분들도 계세요. 나는 계산 문제는 안 해, 하기 싫어. 그런데 실기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를 안 하시면 합격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필기시험 준비할 때부터 계산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한 번씩 연습장 같은 데 이렇게 써보시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풀이를 반복적으로 쓰고 정리하는 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시면 실기시험 보실 때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 어떤 과목부터 공부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효과적인 공부 순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들 질문을 하시는데 이건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전기 쪽을 전공하신 분이 계시고요, 비전공하신 분이 계시고, 공부 시간이 부족하신 분도 계십니다. 공부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하시거든요. 그럼 전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인 기본 내용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기적인 기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초부터, 기본 과목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4년제 또는 2년제 학과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전기과에 막 들어가게 되면 전기자기학이나 회로이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기기 전력공학으로 진행을 하죠.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일반 학과 과정에서는 잘 진행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하신 분들은 이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비전공자분들의 경우 전기적인 기본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전기자기학이나 회로이론부터 진행하시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어려움은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공부할 시간은 조금 주어지고 내가 뭘 좀 알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럴 땐 되도록이면 회로이론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회로이론이 전기 쪽 어떤 시험에 보게 되면 가장 근간이자
가장 기본 바이블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회로 이론을 공부를 좀 해줘야 전력공학이나 전기기기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회로 이론이 안 된 상태에서 전력공학이나 전기기기를 하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전공하신 분들은 회로 이론을 먼저 하시고, 상대적으로 전력공학이 어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 받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로 이론 공부할 때 고생 좀 했고, 전력공학 공부하면서 자신감을 붙이고, 그 다음에 기기 공부하고 자기학 공부하고, 마지막에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을 공부하시면 좀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이 너무 없다, 너무 늦게 준비를 하는 바람에, 또는 나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고 싶진 않다 싶으신 분들은 일단 쉬운 과목부터 하셔가지고 6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즉 그런 과목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자기학이나 회로 이론이라는 어떤 수식적인 개념이 좀 필요한 과목이 힘드신 분들은 한테 이러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력공학과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합쳐서 한 30점 정도가 맞춰져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얘 15개, 얘 15개, 그러면 30개가 맞았으니까 나머지 세 과목에 30점만 맞으면 되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얘네 둘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전기기기가 회로나 자기학보다는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얘 하시고, 그 다음 이쪽에선 꽈락만 좀 피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어떤 과목부터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어떤 공부 과목 순서를 정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를 필기를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 이쪽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왜 내가 이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했는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꼭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추진력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묵묵히 이겨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전기 자격증을 또는 전기기사 필기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